국내 증시도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은 채 좀 눈치 보기를 이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실적에 기대서 움직일지 아니면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같이 좀 실망 매물을 던져 놓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좀 부진했던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를 또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12% 그리고 0.6%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특히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기술주, 빅테크 중심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과연 목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마감 전에 종목별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내린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언가 대각선으로 좀 잘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기술이 포진해 있는 이런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큰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정규 거래에서 2% 이상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주에도 동반 경계 심리가 작용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구글도 1% 이상 하락했고요. 메타도 하락, 아마존과 테슬라도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나마 이날 강했던 섹터가 있다면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꼭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매출이 287억 달러였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요. 3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무려 122%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사업부, AI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의 매출은 26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업부의 매출 1년 전 대비해서는 153% 급증한 결과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은 훈풍을 타고 있다, 성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마저도 좋았습니다. 시장 가이던스 평균이 매출 3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시를 하기를 325억 달러로 제시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1년 전보다 3분기 매출이 77%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 325억 달러라는 규모는 약 80%가량 성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희소식이 있다면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승인이 됐다라고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웰 출시가 지연된 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지금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배송하고 있다라는 젠슨왕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우려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어느덧 7%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 3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 25%가량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4.1%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턱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한 실적 자체도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왔던 만큼 이런 시간을 거래에서의 급락 움직임이 목요일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크게 나오는 만큼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관계수가 0.848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0.826%를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반도체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테라다인, 네뎁까지 모두 다 0.76 이상의 상관계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뒤에 가려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애플에 대해서 제가 매수, 비중 확대 이런 의견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UBS가 중립 의견을 제시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8월 24일 기준 아이폰 점유율이 7월 24일 대비 하락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폰에 대한 새롭게 출시가 지금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UBS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에 대해서는 울프 리서치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AI가 광고 성장세를 이미 강화시켰지만 앞으로 이 라마 모델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수요 일정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19% 이상 가까이 빠진 종목인데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이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힌덴버그가 지금 회계 조작 혐의를 공포하면서 공매도에 나선 가운데 연례 보고서 제출을 좀 지연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진짜 회계 조작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JP모건은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면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제약 바이오주죠. 국내 증시에서도 모더나에 대한 또한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SBC가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mRNA 암 백신이 마지막 임상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불안, 리스크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럼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주로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을 하는 좀 엇갈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반도체주 오늘 엔비디아 실적 그 자체에 주목을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까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AI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만큼 조금은 기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 일정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확 나뉘었던 하루였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주도주였던 바이오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다가 오후 들어서 사람들이 뒤늦게 반도체 쪽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 심리가 몰렸습니다. 덕분에 어제 외인들이 양지수 모두 팔아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장 후반 가서 조금 힘을 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에 마쳤고요. 코스닥 쪽은 0.3% 낙폭을 유지한 채 762선에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로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외인 쪽 먼저 보시면요.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유한양행 어제 20%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FDA의 승인과 함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HK
이노엔 또한 이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코스닥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나 엠폭스 관련해서 백신 쪽에서의 움직임도 보여줬는데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임상 3상과 관련된 승인을 받아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어제 현대바이오 주가도 변동성이 나왔었고 엠폭스 관련주로 시즌 또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주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긍정적이었던 딱 시장이 원했던 내용들이 잘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최초로는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함께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5%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리스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일장이랑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장 후반 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랑 미국 측에서 이 K 원전의 지속적인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일단 어제 기관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으로 또 담아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 놓고 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운 뉴페이스의 테마가 탄생했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어제도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상한가 못 갔던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플랜티넷과 신시웨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아이크래프트는 27.9%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정보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어제 또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개별 이슈로 오름폭을 키웠던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점검할 때마다 늘 함께 체크해보는 네 가지 포인트죠. 특히 9월에 대거 포진돼 있는 금리 인하라던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학회 일정 등으로 9월까지도 지속적인 우상향,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이틀 연속으로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올해 대비해서도 22%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하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은 상한선이 월에 1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들 어제도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정부 테마와 묶여서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는 어떨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 실적 세 가지 포인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매출 성장이 이어진 날을 놓고 봤을 때 일단 2분기 매출 전년 대비는 1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이상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6% 오른 263억 달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엔비디아가 지난 3개분기 연속으로 2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였던 전년 대비 122%는 기존 분기에 보여줬던 반토막이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봐야 될 텐데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보시면은 325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준을 예상을 했던 만큼 이 부분에서도 다소 실망스러운 입장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래서 블랙웰은 언제 나오는데가 될 것 같죠. 블랙웰과 관련해서는 4분기에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 기록할 것이다라는 코멘트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듯이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다행인 것은 없어서 못 파는 호퍼 반도체 2개 분기 걸쳐서 출하량 계속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보너스로 선물처럼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한판으로 정리한 이 평가 포인트 3가지 체크해보면 사실 다 긍정적인 부분들밖에 없었는데 이 실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엇갈린 시장의 시각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죠. UBS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하고 나서 주가 10% 오른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서스퀘어나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8월 말일까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죠. 회사 주가가 20% 이상 뛸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S&P 500 지수의 상승 원동력이 엔비디아 하나였던 만큼 조금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포착이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지금의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만 봤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딱 2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엔비디아가 공급 측면에서 맞춰줄 수 있는지. 이 실적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앞서 미리 확인했던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TSMC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AI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TSMC 같은 경우도 단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형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금액이 작년 대비 54% 증가했다. 숫자적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도 예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여러 가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다시 복기를 해보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잘 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더는 못 참는다라는 심정으로 달려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2.5%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도 6.7% 장 후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맹신한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도 풀베팅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ETF 어제 엄청 많은 매수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나쁘던 좋던 혹은 시장에 부합하던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제 좀 차분하게 떨어졌거나 혹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어제 먼저 달려갔던 국내 증시 반도체주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만약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장 초반 혹은 처음 한두 거래일 정도는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릴 것은 유한양행 사례라는 게 될 텐데요. 유한양행도 처음에 FDA 승인 이후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는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어제까지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돌파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국내 반도체 주들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 만큼 오늘 장 출발 직후에 관련주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